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SK 바이오팜이 상장합니다. 이 주식이 상장하면 무조건 올라서 기다린 게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보는 초대형주이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매매를 안 하더라도 구경만 하더라도 설레이는 부분과 예전에 제일모직과 삼성 SDS, 삼성 바이오 같이 거대 주식들이 상장할 때 그 설레임을 잊을 수가 없어서 SK 바이오팜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상장 조건까지 괜찮은 상태에서 지금은 당장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게 SK 바이오팜 밖에는 없는 상황이라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1일 시장부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SK 바이오팜 관련주 쪽에서만 집중적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7월 1일 시장 상황 보시면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좋았음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힘들었는데 다른 바이오 주식들도 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SK 바이오팜 관련주들, SK 케미칼, SK 디스커버리, 증권, 나노엔텍 이렇게 시장이 약했음에도 관련주 쪽에서만 집중적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상장 전날까지 이 관련주들이 상승할 만큼 정말 단순하게 내일 바이오팜 상장이니까 관련주 쪽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작년부터 바이오팜 상장 전까지 바이오주들의 분위기가 좋겠지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실제로 최근 바이오 주식들이 지수까지 주도하면서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바이오 관련주라면 대부분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바이오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뉴스가 떴는데 원래 유통 주식이 391만 주. 근데 원래 유통 주식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공모 물량만 하더라도 391만 주인데 유통 가능한 주식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공모 주주랑 그리고 기관들까지 유통이 된다면은 아무리 화격이 많다 하더라도 기관에 유통되는 물량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이 일반 공모 물량만 유통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태껏 상장했던 종목들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물량이 기관 투자자 물량이지 이것만 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희망 공모가 상단에 확정이 되었으며 확정 공모가는 49,000원입니다. 경쟁률이 개인이 323대 1 그리고 기관의 경쟁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식을 받기만 하면은 첫날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팔더라도 무조건 수익이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무조건 청약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의 경쟁률이 높은 것이며 전체 주식수가 약 7,8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이게 49,000원에 시작할 리가 없겠지만 49,000원 기준으로 본다면 시가총액이 약 4조 원입니다. 만약에 2배 뻥튀기 된다면 시가총액이 8조 원입니다. 시가총액 규모만 봤을 때 그냥 올림해서 4조 원에서 8조 원 이렇게 말하면은 4조 원에서 8조 원. 최근에 SK라는 종목도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은 하루에 3%도 움직이기가 힘들었는데 이게 최근에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18만원에서 33만원까지 거의 2배 가까이 2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 가까이 가면서 역사적 신고까지 뚫었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를 보시면은 20조 원.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그리고 유통 가능한 물량이 꽤나 많고 외국인이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틀어 막는데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감과 힘이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시가총액 높은 상위 종목들 중에서 SK12 이런 종목들이 아무리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주식의 주포들 주요 세력들 그 세력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잠깐 갭상승이 나오긴 하겠지만 주가가 제대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종목 삼성전자가 아니고 한 현대모비스 정도로 예를 들자면 이 종목에서 정말 엄청난 호재가 나왔는데 그 호재로 인해서 갭상승이 10%, 15% 이렇게 떴다고 치면은
그때부터 계속 이 기관이랑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까지 들어온다면 그 15%에서 뭐 25%그 이상도 갈 수 있지만 갭상승이 뜬 상태에서 주요 세력들, 보통 초대형주들의 주요 세력들은 기관이랑 외국인입니다. 개인이 절대 될 수 없으며 개인 세력도 절대 이 큰 주식의 주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정말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호재가 떠서 갭상승이 나와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작정하고 쌍끌이 매도가 나온다면은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SK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반응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주가가 반응이 오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좋은 재료로 할 수가 없습니다. SK가 바이오팜 소식부터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1월 22일. 이때 반응이 나오면서 갭상승이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그리고 고점이 2.5%.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르기 힘든 종목이었습니다. 평소에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는 종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정말 장기 투자자 아니고서는 이 SK라는 종목을 거의 매매를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이오팜 소식이 들리면서 반응이 왔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5%입니다. 뉴스 뜬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이 작정하고 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거운 주식을 떠나서 다른 종목들, 뭐 SK 바이오랜드나 그리고 최근에 뭐 증권, 디스커버리, 이런 종목들 위주로 돈이 몰린 것입니다. SK는 세력이 올리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이런 걸림돌이 있어서 아무리 세력이 작정하고서 올려보려 해도 이런 걸림돌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SK증권, SK디스커버리 시가총액이 1조 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배까지 올랐던 SK바이오랜드, 이것도 시가총액이 낮아서 주가가 단숨에 2배까지 올랐습니다. 반응이 나오는 게 중요한데, 이때 뉴스가 뜬 다음에 그 뒤부터는 힘이 없이 계속 황금선을 깨면서 무너졌습니다. 이미 바이오팜이 상장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주식은 끝까지 무너졌습니다. 폭락잠과 함께 10만원까지 무너졌지만 이제 슬슬 황금선을 회복하면서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전 패턴은 황금선 아래에서 꾸준히 하락하는 장기 하락 패턴이었지만 그 뒤부터는 확실하게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황금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 뒤에 고점을 뚫어주니까 그때부터 거래량이 실리면서 시세가 정말 크게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오자면 이 시가총액 4조 원에서 8조 원 규모,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 주가가 움직이기에는 이 시가총액은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2배 뻥튀기가 된다면 그 뒤부터는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들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지만 4조 원 수준, 뭐 6조 원 수준, 충분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조건에는 문제없는 시가총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첫날부터 바로 양봉이 뜰지 아니면 며칠 좀 쉬다가 삼성 SDS처럼 외국인이나 다른 주포들이 제대로 들어오면서 시세가 잠깐 나올지, 그거는 당일 대응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드리지만 아마 내일 상승이냐 하락이냐 뭐 보합이냐, 이 셋 중에 답을 듣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결과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보고서 하는 주식 투자는 운이 좋으면은 성공을 하겠지만 결국에 계속해서 결과만 보고서 투자를 한다면은 이 결과가, 내가 상승의 결과를 걸었는데 이걸 못 맞추면은 당연히 하락이 나올 텐데, 하락이 나온다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란 게 결과를 정해놓고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단타든 뭐 스윙 투자든 중장기든 추세와 수급, 다양한 요소들을 보고서 챙길 땐 챙기고 하락할 때는 적당히 대응을 해야지 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수익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장 내일 시장을 까봐야지 알지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뭐 최소 10%라도
뭐 시초가가 얼마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시초가 잡히고 나서 종가가 플러스 10%로 마감한다. 양봉 상태로 마감한 것을 제가 안다면은 당연히 저는 미수를 끌어서 모조리 몰빵할 것입니다. 전재산을 모조리 몰빵할 것이지만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식에는 100%가 없으며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당장 까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1022만 주 상장 당일 유통 주식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클릭을 해보셔서 뉴스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배정 내용은 우리사주조합에서 20%, 기관 공모 물량이 60%,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가 똑같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이 낮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물량을 기관 쪽에서 가져가며 일반 개인 투자자 물량은 20%로 고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뉴스를 봤는데 우리사주조합 배정을 할 때 이 직원들이 전부 다 물량을 소화 못 시켜서 남는 물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뉴스를 확인하니까 남는 물량이 약 146만 주라고 하는데 이 물량을 당연히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가 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물량은 1174만 주가 아니라 여기서 146만 주가 늘어난 1321만 주가 됩니다. 뉴스 내용을 보니까 해외 기관 쪽에서도 청약을 넣었는데 이 해외 기관 쪽에서 물량을 좀 많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외 기관 쪽에서는 뭐 쉽게 말해서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이 보유 하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유통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게 기관의 유통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개인들의 물량이 나와봤자 야금야금 조금씩 나눠서 나올 텐데 기관의 물량은 그냥 시장가로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주식도 기관 투자자가 좀 지독하게 해먹고 있는데 오늘 상장했던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 종목도 2배를 튀겼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그냥 40분 시작하자마자 수천만 주 쌓아놓고선 대놓고 2배로 시작시켰습니다. 2배 시작시키고 상한가 잔량 200만 주에서 큰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 큰 물량은 절대 개인 투자자가 될 수 없으며 아마 구주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배 튀기고 이게 다른 종목과 다른 점이 있다면 원래 2배 튀긴 종목은 그대로 무너져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 상한가 근처 자리에서 거래가 되고서 시간의 거래까지 올랐습니다. 평소 2배 뻥튀기 되는 종목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뭐 다른 점이라면 다른 종목들처럼 개인 투자자가 살 때가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선 양봉이 떴습니다. 뭐 이거를 당장 매매할 계획은 없지만 최근에 상장했던 LET, SCM 생명과학 80% 아무렇지 않게 뻥튀기 시킵니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수천억이든 무조건 기관 쪽에서 뻥튀기를 시켜서 이렇게 첫날에 전부 다 팔고서 나갑니다. 그래서 내일 바이오팜 상장하고 나서 당연히 나가는 기관 물량은 고정적으로 있을 것이며 이게 시초가가 얼마가 뻥튀기 되냐에 따라서 이 기관 매도 강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시초가가 얼마일지는 저도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예전에 제일모직이라는 종목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종목이 2배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2배 뻥튀기 되고 나서 장 시작하자마자 수급을 확인해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 수천억인가? 아무튼 엄청난 물량을 전부 다 소화시키고 연기금이 2배를 만들었습니다. 내일도 시장이 열리면 이 코스피에서 수급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코스피 전체에서 찍히는 수급이 SK 바이오팜 맞춤형이라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이 나가면은 나갈 것이고 기관이 들어온다면은 들어올 것이고 나간다면은 나갈 것입니다. 아마 주요 기관들 사모펀드 쪽에서는 나갈 확률이 높고 투신 쪽에서도 뭐 나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들어오던가 또 투신이 적극적으로 들어와 준다면 연기금이랑 보험 쪽에서도 같이 따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지금 말 안 해도 내일 시장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SK 바이오팜을 보고 있을 텐데 이 수급창 실시간 수급창을 보시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매수가 나오는지 매도가 나오는지 이거를 참고를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 기관 쪽에서 물량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물량이 나온다고 쳤을 때 그때 단기 충격은 당연히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SK가 급등하고선 시가총액 1조 단위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르는 것을 보니까 차라리 새 도화지로 시작하는 SK바이오팜도 아무리 기관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주는 기관이나 세력들이 받아줘서 주가가 오를 것 같은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보다 물량이 많지만 저는 물량이 많아진 것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49,000원보다 훨씬 뛰어서 시작을 할 것 같지만 이 49,000원에서 98,000원이 된다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모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98,000원에 시작하기를 바라겠지만 신규주가 정말 탄탄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ITM 반도체처럼 적당히 시작을 한 다음에 탄탄한 수급이 주체가 되어서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당장은 하루 이틀 힘들다 하더라도 탄탄한 수급들이 다 들어온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주가는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첫날에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탄탄한 물량이 이 나가는 기관들의 물량을 전부 다 소화시킨다면,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꾸준히 소화를 시킨다면 SK바이오팜도 고점을 다시 뚫어서 이런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떴을 때 쉽게 매매할 수도 있으며 첫날부터 바로 양봉이 뜬다 하더라도 수급 상황을 보고서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날에 당연히 나가는 기관은 무조건 있습니다. 사모펀드든 외국인이든 나가는 기관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나가는 기관보다 들어오는 쌍거리 수급이나 들어오는 기관의 힘이 강하다면은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신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초가가 얼마에 잡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초가가 49,000원도 있고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6만원도 있을 것이고 7만원도 있을 것이고 8만원, 9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에 형성이 될지는 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이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알짜 기관 쪽에서 상장한 다음에 계속 쓸어 담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알짜 기관 쪽에서도 매수를 포기하고서 그대로 있는 물량을 바로 정리를 하고서 매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양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다른 종목처럼 양매도가 나와서 그 뒤부터도 알짜 기간에서 안 들어오고 지속적인 기간의 매도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규주가 무조건 수급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양매도가 나온다면은 그때부터는 무조건 고점 뚫는 차트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양매도가 나옴에도 주가는 흘러내리지 않고선 다시 고점을 돌파해준다, 이런 그림이 나올 때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매도가 나온다면은 제가 항상 대응하는 방법인 양매도 수급에도 이길 수 있는 게 고점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ITM 반도체 초기처럼 하루 이틀 눌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좋은 주식이면은 다시 고점을 뚫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양매도가 나옴에도 고점을 다시 뚫어준다, 이거는 이렇게 의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매도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 줄 때 차트만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첫날 상승으로 끝날지 하락으로 끝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으며 시작하는 가격에 따라서 알짜 세력들이 들어오던지 탄탄한 세력들이 들어오던지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포기하는 세력들도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신규주들 그냥 8시 40분부터 호가창 뜨자마자 2배 걸어 놓고서 물량도 잘 안 풀리면서 강제로 2배 가까이 상장시키는데 과연 SK바이오팜은 이 거대 주식은 시초가가 얼마에 잡힐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신규주도 역시 대응만이 살 길이며 당연히 거래대금은 내일 코스피 코스닥 전체 통틀어서 1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거래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수급과 차트 추세,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유통 가능한 물량은 지금 와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좋은 주식이면 탄탄한 세력이 전부 소화시킬 만한 규모라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 차라리 나가야 될 물량들이 싼 가격에서 나간다면 그게 호재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가격이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저 물량들과 함께 다른 쪽에서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시초가가 얼마에 잡히냐를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고 잠 설칠 것 같은데 욕심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신규주라 하더라도 어디로 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며 이거는 뭐 아니면 도에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날 상한가 간 종목에서 그 다음날에 시초가에 주문을 넣는 것과 똑같은데 만약에 YG 플러스를 시초가에 주문을 넣었다면은 여기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10% 수익이 발생했을 것인데 만약에 이게 떨어졌다면 반대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신규주도 똑같습니다. 신규주 시초가에 넣으면은 당연히 상승 아니면 하락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니면 도에 거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최대한 지켜보다가 먹을 자리가 나오는 확실한 구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까지 돈이 몰리는 곳이 SK 관련주밖에 없어서 돈이 내일 다 몰리는 것은 확실한데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한 김에 내일 적당한 가격에 시작해서 시원하게 20% 이상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